사람의 진심은 언제 드러날까? 힘들 때, 외로울 때, 누군가를 진심으로 지켜주고 싶을 때.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진심에 대한 이야기다. 흙수저로 시작해 패션 제국을 일군 한 여성, 그리고 그녀가 치른 마음의 시험. 이름은 강미정, 나이 65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CEO. 아침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서울의 고층 빌딩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고 회색빛 도로 위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히 움직였다. 그 속에서도 한 여인은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미정, 나이 65.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 미정 디자인의 회장이었다. 한때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의 화려함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땀과 눈물의 결과였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리를 다쳤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했다. 그녀는 어린 나이부터 옷감을 나르고 바늘을 잡으며 집안을 도왔다. 그때부터였다. 옷이 단순히 입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싸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추운 날씨에도 체온 같은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다. 언젠가 내 이름을 건 옷을 만들 거야. 누군가의 마음을 덮어주는 옷을.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여러 번 실패했다. 시장에서 좌판을 펴고 옷을 팔던 시절, 비가 오면 모든 옷이 젖었다. 밤새 재봉틀을 돌리며 납품 기한을 맞췄지만 대금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언제나 굳은 살투성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 그 한마디가 그녀를 지탱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시작해 수천 명의 직원을 둔 기업 대표가 되었다. 흙수저에서 자수성가, 그것이 언론이 붙인 수식어였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회색 정장을 즐겨 입었다. 화려함 대신 실용성, 명품 대신 손끝의 온기를 믿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완벽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다. 이름은 강준호, 젊고 똑똑했다. 국내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MBA를 거쳐 회사 경영 수업을 받던 중이었다. 그녀의 후계자,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보가 들려왔다. 새벽녘 해외 출장 중이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믿을 수 없었다. 회장님, 안타깝게도 아드님이. 그녀는 그대로 무너졌다. 장례식 내내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로 돌아가 무표정한 얼굴로 일만 했다. 누구에게도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회사도 무너진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때부터였다. 사람을 믿지 않게 된 것도, 웃음을 잃은 것도. 그녀에겐 딸이 있었다. 강서현, 올해 32살. 해외에서 패션 마케팅을 전공했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꿈꾸는 젊은 디자이너였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관계는 늘 거칠었다. 엄마,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이 회사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는 알고 있어야지. 서연은 늘 외로웠다. 그녀에게 어머니는 존경의 대상이면서도 벽 같은 존재였다. 회사 안에서 강미정은 철의 여인이라 불렸다. 냉철하고 완벽주의자이며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아들의 죽음 이후 더욱 단단한 껍질로 굳어졌다. 그녀는 직원들에겐 존경받았지만 가족에게는 멀어졌다. 집은 넓었지만 늘 적막이 감돌았다. 식탁 위에는 늘 혼자 남은 밥그릇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그 밥을 먹으며 중얼거렸다. 준호야, 너라도 살아있었더라면.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그리고 어느 날 서연이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한마디에 미정의 눈썹이 움직였다. 사람? 네. 결혼하고 싶어요. 그녀는 말없이 딸을 바라봤다.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이야? 외제차 카센터에서 일해요. 이름은 이도윤이에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카센터 직원.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서연아, 내가 장난하는 거 아니지? 엄마,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따뜻해요. 그러나 미정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울렸다. 내가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면 뭐야? 내가 평생 쌓아온 걸 한순간에 버릴 셈이냐?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사람을 믿다 모든 걸 잃은 게 나야. 그날 밤 미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아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준호야, 내 동생은 나와 다르네. 하지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그녀는 딸의 선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그 남자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그녀는 결심했다. 딸의 남자 이도윤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기로. 아무도 모르게 회장다운 방식으로. 그날 이후 김혜란 회장은 도윤을 향한 비밀스러운 검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딸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인생에서 배운 것이 있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본 모습이 드러난다. 그래서 헤라는 도윤을 일부러 그 위기 속에 넣어보기로 했다. 며칠 뒤 회사의 차량 한 대가 고장났다. 그녀는 일부러 도윤이 근무하는 정비소로 그 차량을 보내도록 지시했다. 차주는 헤란이 신뢰하는 비서였고 그녀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다. 그 남자가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비서는 차량을 맡기며 일부러 지갑을 흘렸다. 비싼 명품 지갑 안에는 50만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있었다. 지갑을 발견한 도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곧바로 정비소 관리자에게 말했다. 고객님이 지갑을 두고 가셨어요. 연락드릴 수 있을까요? 그는 사무실 CCTV까지 확인해가며 주인을 찾아 나섰다. 비서는 잠시 후 전화를 받고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흔치 않은데요. 도윤은 웃으며 말했다. 저도 사람이라 잊을 때가 있지만 남의 물건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성실함과 책임감을 확인하기로 했다. 헤라는 라비엔느 협력업체 사장에게 부탁해 가짜 고객 컴플레인을 꾸몄다. 의류 매장에서 특정 고객이 차량 수리를 엉망으로 했다며 도윤의 이름을 거론하도록 한 것이다. 며칠 후 정비소 사장은 도윤을 불러 말했다. 고객불만 들어왔어. 차를 망가뜨려 놓고 수리비만 챙겼다고. 그럴 리 없습니다.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확인해봐. 내가 한 작업이 맞는지. 도윤은 그날 저녁까지 남아서 서류를 뒤지고 CCTV를 확인했다. 결국 고객이 오해한 부분임을 밝혀냈고 그는 직접 고객을 찾아가 정중히 사과했다. 제가 실수하지 않았더라도 불편을 드린 건 제 책임입니다. 고객은 오히려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요즘 이런 사람 드물어요. 고맙습니다. 헤라는 또 한 번 놀랐다. 자존심보다 진심을 택하는 사람이구나. 그녀는 세 번째 시험을 준비했다. 이번엔 유혹과 선택이었다. 어느 날 헤라는 정체를 숨기고 사업가로 위장해 도윤을 만났다. 그녀는 값비싼 옷을 입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우리 회사로 와서 정비팀을 맡아주세요. 연봉은 지금의 3배, 조건은 훨씬 좋을 겁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돈이 싫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일은 제가 직접 찾아서 시작한 거예요. 배운 것도 사람들도 다 여기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옮기면 제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헤라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청년 돈도 권력도 어떤 유혹도 흔들지 못하는 사람이네. 그녀는 차에 돌아와 창밖을 한참 바라봤다. 도윤 씨, 당신은 내가 생각한 사람들과 다르구나. 며칠 후 서연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도윤 씨가 어제 동생 학비를 내주려고 야근을 했대요. 동생 학비를? 네. 부모님 대신 동생들 챙기느라 매일 일해요.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해요. 헤라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나도 그랬지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는데. 그녀는 처음으로 도윤에게 연민과 존경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라는 서연과 도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식탁 위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분위기는 잔잔했다. 도윤은 어색한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도윤 씨. 네, 회장님. 요즘 세상엔 거짓이 많죠.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속으로는 계산을 하죠.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솔직하려고 합니다. 가난해도 부족해도 제 양심만큼은 잃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헤라는 마음이 찡했다. 이 청년 진짜구나. 그날 밤 헤라는 일기를 썼다. 도윤이라는 청년, 나는 그를 믿고 싶다.
하지만 내 딸의 행복을 걸기엔 아직 두렵다. 내 경험은 믿으라 하고 내 가슴은 용서하라 한다. 그녀는 오래도록 펜을 멈추지 못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거실엔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서연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놀란 헤라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이미 도윤이 있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제가 괜찮아요. 대신 잡은 운전대가 손에 좀 베었어요. 알고 보니 서연이 탄 차량이 갑자기 미끄러지자 도윤이 몸을 던져 핸들을 돌려 충돌을 막은 것이었다. 그 덕분에 서연은 큰 부상을 면했다. 헤라는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피가 맺혀 있었지만 그 손은 따뜻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하늘이 내게 답을 보여주는구나. 며칠 후 병실을 찾은 헤라는 조용히 도윤에게 다가갔다. 도윤 씨. 네, 회장님. 그동안 미안했어요. 도윤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죠. 당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당신은 내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저 서연 씨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헤라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헤라는 회사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맑고 고요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도현아, 너도 보고 있니? 너라면 뭐라고 했을까? 나는 이제 그 사람을 믿으려 한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였다. 초여름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던 아침, 라비엔느 본사 회의실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혜란 회장은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임원회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언젠가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눈빛이 느껴졌다. 이번 신제품 원단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획팀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원단 납품업체에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공장 화재로 전체 생산이 중단됐다고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라비엔느는 시즌별 신제품 발표 일정이 촉박한 회사였다. 일정이 밀리면 손해가 크다. 헤라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야죠. 대안을 마련하세요. 하지만 공급망이 끊긴 상황에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제가 아는 자동차 정비소 쪽에 비슷한 재질의 내열 원단을 쓰는 업체가 있습니다. 공업용이라 품질은 다르겠지만 대체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라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 업체 이름이 마스터 오토센터입니다. 거기 부장님이 이도윤 씨라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도윤 혹시 그분이 따님 서연 양의. 헤라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좋아요. 제가 직접 만나보죠.
그날 오후 헤라는 검은 승용차를 타고 정비소로 향했다.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도윤이 일하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으로 엔진 밑에 몸을 숙이고 있었다. 기름 냄새와 철제 소리가 뒤섞인 공간이었지만 그의 집중된 표정엔 묘한 진중함이 있었다. 도윤 씨. 그가 고개를 들자 헤라는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급히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혹시 내열 원단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도윤은 자세히 설명을 들은 뒤 잠시 생각했다.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업용 원단이긴 하지만 열과 마찰에 강하고 약간의 가공을 하면 의류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다만 품질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함께 해봅시다. 며칠 동안 도윤은 회사의 기술팀과 함께 밤낮으로 원단 테스트를 진행했다. 낮에는 정비소, 밤에는 라비엔느 공장.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직원들이 물었다. 도윤 씨,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 말은 소문처럼 번져나갔다. 그 청년 진짜 성실하대. 가난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부자래.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다. 공업용 원단을 재가공한 소재는 일반 패션 원단보다 내구성이 높고 통기성도 우수했다. 헤라는 눈을 반짝였다. 이건 새로운 라인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회장님. 기술팀장이 말했다. 이건 도윤 씨의 아이디어입니다. 헤라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대단하군요, 도윤 씨. 전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에 헤란의 마음은 어느새 완전히 열리고 있었다. 며칠 후 라비엔느는 그 신소재를 활용한 에코라인 브랜드를 새롭게 발표했다. 그 제품은 실용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갖춰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언론은 일제히 기사 제목을 내걸었다. 패션계 혁신, 자동차 정비소에서 온 아이디어. 라비엔느의 구세주, 이도윤이라는 이름. 도윤은 예상치 못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겸손했다. 이건 다 회장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헤라는 기자들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 청년의 성실함이 우리 회사를 살렸습니다. 가난은 결점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행사 후 헤라는 도윤을 불러 차 한 잔을 권했다. 도윤 씨, 이번 일 정말 고마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 정식으로 들어올 생각은 없나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사실 정비소 일도 좋지만 사람을 돕는 일이 더 좋습니다. 기계든 옷이든 결국 사람에게 닿는 일이니까요. 헤라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철학이 아닌 삶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의 향기가 있었다. 며칠 뒤 헤라는 딸 서연과 함께 식사를 했다. 엄마, 오늘 뉴스 봤어요. 도윤 씨 인터뷰 나왔어요. 그래, 봤다.
참 대단한 청년이야. 엄마, 이제 믿으시죠? 도윤 씨가 어떤 사람인지. 헤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믿는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헤라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게 엄마가 살아있는 이유야. 그날 밤, 헤라는 도윤을 불러 조용한 대화를 나눴다. 도윤 씨, 내일 잠시 시간 좀 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자동차에 올랐다. 차는 도시 외곽의 낡은 공장 앞에서 멈췄다. 여긴 라비엔느가 처음 시작된 곳이에요. 내가 재봉틀 하나로 일하던 시절이죠. 헤라는 오래된 건물 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난 항상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가난한 시절엔 배신당했고 성공하자 시기받았죠. 그래서 누군가 내 딸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돈도 명예도 기회도 당신을 흔들지 못했죠.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진심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헤라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심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죠.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바람이 살짝 불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도윤에게 말했다. 도윤 씨. 네. 내 딸 서연이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더군요. 네, 저도 서연 씨를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묻겠어요. 그 사랑, 평생 지킬 자신 있나요? 도윤은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헤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그 대답이면 충분해요. 그날 밤 헤라는 도현의 영정 사진 앞에 섰다. 도현아, 내가 없어서 외로웠지만 이제는 조금 안심이 된다. 이 청년이라면 서연을 잘 지켜줄 거야.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과 미소가 함께 있었다. 결혼을 허락받은 날 예리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동안의 긴장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서현주 회장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그저 내가 진심으로 웃을 수 있길 바랐어. 내가 선택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걸로 됐다. 예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고마워요. 그 짧은 한마디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흑수저로 시작해 세계적 브랜드를 만든 그녀의 길엔 늘 싸움과 책임, 외로움이 있었다. 그녀가 딸에게 원했던 건 단 하나, 외로움 없는 삶. 결혼식 준비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언론에는 비공개로 치러진다고 알려졌고 오직 가족과 가까운 이들만 초대되었다. 예리는 화려한 드레스보다 심플하지만 마음을 담은 디자인을 직접 만들어 입었다. 그녀가 디자인한 드레스의 이름은 진심. 단 하나뿐인 그녀의 마음이었다. 결혼식 당일.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정원, 하얀 천으로 장식된 통로를 따라
예린이 걸어 들어왔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다. 서현주는 자리에서 딸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짜 행복해지는구나. 단상 위에는 도윤이 서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가난했던 청년의 손은 이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손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건 부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평범한 하루였다. 신부가 단상에 오르자 목사가 조용히 말했다. 두 분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을 부부로 선포합니다. 순간 박수와 함께 하얀 꽃잎이 흩날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시간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앞으로의 약속이 함께 담겨 있었다. 서현주는 결혼식이 끝난 뒤 도윤을 불렀다. 자네, 이제 내 가족이 되었으니 나를 피하지 말게. 회장님 아니, 어머니. 그 말에 서현주는 잠시 놀랐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네. 그날 이후 도윤은 더 이상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회사의 기술 관련 부서에서 일하며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했다. 직원들은 겸손한 새 이사님이라 불렀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새로운 브랜드를 함께 만들었다. 그 이름은 진심이었다. 패션이 단지 옷이 아닌 마음의 표현이라는 의미였다. 우리가 만드는 옷에는 화려한 장식이 없어도 돼요. 예린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이 있다면 그게 가장 멋진 옷이죠. 그 브랜드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비싸지 않은 가격 하지만 정직한 품질. 사람들은 이 옷에는 온기가 있다고 말했다. 서현주는 딸과 사위를 보며 늘 흐뭇해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후계 구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는 잠시 웃더니 답했다. 내 뒤를 잇는 건 혈육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이 회사는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니까요. 그 말은 오래 회자되었다. 서그룹은 그날 이후 더욱 인간적인 기업으로 변해갔다. 서현주는 점차 일선에서 물러나 예린과 도윤에게 운영을 맡겼다. 그녀는 더 이상 경영인이라기보다 가족의 행복을 지켜보는 어머니였다. 시간은 흘러 결혼 5년 차. 둘은 작은 집에 살았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주말이면 도윤은 직접 요리를 하고 예린은 아이처럼 웃었다. 당신 여전히 손맛이 좋아요. 이제 좀 익숙해졌죠? 대신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네요. 두 사람의 대화는 여전히 처음처럼 달콤했다. 도윤은 여전히 카센터를 종종 찾았다. 그곳은 그의 뿌리였기 때문이다. 후배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며 늘 말했다. 정직하게 일해라. 고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고친다고 생각해. 그 말에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람이 먼저인 기술자였다. 예린은 새 브랜드의 디자인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이 브랜드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옷을 입는 사람들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 말에 직원들은 감동했다. 그녀의 따뜻함은 브랜드를 넘어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 어느 날 서현주는 예린과 도윤의 신제품 런칭쇼에 참석했다. 그녀는 무대 한쪽에서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쇼가 끝난 뒤 기자들이 다가왔다. 회장님, 두 분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서현주는 천천히 말했다. 성공의 비결이요? 진심이죠. 진심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큰 울림을 주었다. 그날 이후 진심을 입다는 브랜드는 사람들의 마음속 브랜드가 되었다. 그날 밤 서현주는 집으로 돌아와 예전의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싸웠던 흔적들이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도윤, 예린 너희는 내게 평화를 줬어. 이제야 알겠구나. 진심이 결국 나를 이 자리에 데려왔다는 걸. 몇 년 후 서현주는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조용히 시골로 내려갔다. 예린과 도윤은 종종 그녀를 찾아갔다. 햇살이 따스한 날이면 세 사람은 정원에서 함께 차를 마셨다. 도윤 씨, 내 딸을 잘 부탁해요. 물론이죠, 어머니. 예린아, 넌 여전히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이야. 그 말에 예린은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 저 이제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돕는 삶. 그날 밤 별이 유난히 밝았다. 예린은 남편에게 기대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참 멀리 왔죠? 그래요. 하지만 앞으로도 함께 걸어요. 그들의 손이 맞닿았다. 그 손엔 수많은 시간의 무게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사랑의 진심이었다. 세상엔 많은 옷이 있지만 진심으로 만든 옷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진심을 입는 사람,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죠. 여러분의 오늘도 진심으로 물들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진심을 표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